김호중의 구속 이후 소속사는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는데, 알아보니 돈 되는 건 김호중뿐이었고 소속사가 다 뒤집어 쓰려고 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김호중은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예정했던 공연들을 강행해 왔는데,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를 살펴봤더니 공연을 계속하지 않으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2022년 말 94억이던 현금성 자산은 1년 만에 16억 원대로 곤두박질 쳤고,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 원, 어딘가에 투자한 돈도 60억 원이나 됩니다. 2023년에는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걸로 보이는 선수금이 125억 원이 넘는데, 공연이 취소되면 모두 빚이 되는 돈이고, 김호중이 구속되었으니 이 125억 원이라는 돈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파산했다는 말인데요. 뺑소니로 구속되어야 할 사람이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텐프로 가고 변호사 살 돈은 벌어야 하고 위약금은 내기 싫어서 공연을 강행한 거였죠. 지난 23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공연을 강행했고,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구속되던 24일에도 공연을 하겠다면서 법원에 영장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그때서야 공연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소속사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건 김호중뿐이었고 소속사가 죄를 다 뒤집어 쓰려던 이유였죠. 그런데 생각엔터 소속 가수들이 엄청난데, 미스터트로트 우승자 안성훈, 미스트로트 준우승 홍지윤을 포함해 금잔디 연기 정다경, 강혜슬 등 트롯 가수들이 대거 소속되어 있고, 이와 함께 배우 손호준, 김광규, 문희경, 개그맨 허경환, 홍목기 전 축구선수, 이동국 전 야구선수, 봉준근 등의 매니지먼트도 하고 있는데요. 트로트 가수 배우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생각엔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속 연예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풀어주겠으니 다른 소속사와 계약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짜배기 연예인들을 다 풀어주면 사실상 폐업 수순인데, 지금 이광득 대표도 구속을 당한 상태고, 지분이 많은 개그맨 정찬우 씨도 술자리에 동석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으니 이미지가 완전 바닥이고, 소속 연예인들이 다 나가겠다, 어디 가서 생각엔터 소속이라는 말을 못하겠다면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부터 말단 매니저까지 모두 다 범죄에 가담한 생각엔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서 사실상 생명력이 다 끊어진 거죠. 이제 회사가 없어지면 김호중이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생각엔터에서 선임한 엄청난 수임료를 주는 조남관 변호사의 수임료를 누가 내느냐에 대해서도 회사와 김호중 간에 서로 구상권 때문에 다툼이 일 수도 있습니다. 조남관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행비서냐?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면서 구속도 막지 못한다며 무능의 극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수임료까지 못 받게 생겼으니 억울할 법도 하지만,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의 부인은 김호중의 광팬이라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가서 그를 동생이다 생각하고 별님을 구원해줘야 해요. 조남관 역시 부인에게 이끌려서 김호중의 노래에 매료되었고, 오직 이런 이유로 그를 돕고자 호련히 나선 건데요. 같은 검찰 출신 중 품계가 비슷한 선배 검사장들은 한 쾌에 50억, 100억을 챙겨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조남관은 신고 재산이 16억 밖에 안 되었고, 집에서 부인으로부터 많이 시달리고 있었지만 이제 밥값을 한다며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하죠. 트바로티 가수 김호중을 변호하는 조남관 변호사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은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의 수재가 국가를 위하여 검찰에서 헌신하다가 퇴임 후 개업한 변호사로서 정당한 영업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부인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선배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50억씩 챙기는데, 당신은 멀뚱멀뚱 눈만 껌벅거리고 앉아있을 거냐? 당장 나가서 고깃덩이를 물어와야 한다. 까닥하면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산꼭대기에서 말라 죽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고, 개 중에는 굴러들어온 먹거리가 많아서 편하게 도생하는 자들도 있으나, 이 사람은 변호사 가방을 챙겨 들고 경찰로 법원으로 열심히 뛰고 있으니 10억을 받던 20억을 받던 고액 수임료를 너무 나무랄 일은 아니죠. 김호중과 같은 고객에게는 한나절 노랫값 밖에 안 되는 돈이고, 아무도 누군가에게 양심의 저울을 강요할 수는 없는데요. 한 손에 금덩이 한 관을 들고 한 손에 양심 한 덩이를 들게 했을 때, 당신은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비록 내 한 몸 욕을 처먹고 진창에 살더라도 내 처자들에게 풍요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수구에 내 한 몸 던져버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상남자가 아닐까요? 자기가 수사했던 사건을 놓고 수임료 22억을 받아먹은 대검 간부도 있기에,
그가 김호중 옆에서 가방 들고 수행하는 모습은 보기에 애잔하긴 하지만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사고를 내고 김호중은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는데 호텔 객실에 여자랑 누워 있었는데 바람은 피우지 않았다는 말로만 들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왜 한 것이며 또 왜 집으로 안 들어가고 호텔로 가서 자고 그리고 또 왜 사고 후 17시간이나 지나서 경찰서에 나타난 것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왜 제거해서 없애버린 것인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는데 이건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 해도 호텔 방에서 다른 여자랑 뒹굴어 놓고 바람은 피우지 않았다는 헛소리나 다름없어 보이는 것이죠. 바람 잘 날 없는 김호중의 인생은 데뷔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지만 논란마다 사실이 아니다며 유명 변호사를 사서 피해자들을 형사, 민사 소송으로 겁박하며 돈으로 찍어 누르던 김호중이 드디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구속 결과에 이렇게 안심을 하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판부에 대해 그만큼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김호중은 노래 하나 잘 불러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고 그 돈으로 술 먹고 운전하고 다니더니 이번에 음주 뺑소니가 드러났지만 고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천문학적 금액을 주고 사서 옆구리에 끼고 다니기에 이번 김호중의 구속 심판도 혹시 구속을 못 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법 적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재력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쉽게 구속도 잘 안 시키고 또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아도 각종 사면으로 풀어줘 버리는 나라이니 구속을 확신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김호중은 증거인멸도 말 맞추기도 모두 꿈에도 못 꿀 일들이 돼버렸는데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음주운전을 반성한다면서 어떻게 콘서트에 얼굴을 들이밀고 그 뻔뻔한 모습을 내보일 수가 있을까요? 김호중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한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돈벌이를 하겠다고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했다고 하니 이런 황당한 범죄자가 활개치고 다닌다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김호중처럼 도망갔다가 술 깨고 나타나면 된다는 안 좋은 예가 될 테니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김호중은 뻔뻔하게 버텨오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소주 서너 병을 마셨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결국 버티기 힘들었는지 음주를 인정했는데 진작에 이실직고를 하고 잘못했으면 정말 잘못했다고 빨리 뉘우쳤으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진 않았을 텐데요. 그간 보여왔던 그 뻔뻔스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자면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술을 얼마큼 많이 마셨다. 그리고 매니저들과 얼마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나? 그런 것들까지 한 점 의혹 없이 전부 진술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전관예우 변호사 조남관을 믿고 이렇게 며칠만 있으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다고 하는데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양아치 가수를 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광신도 같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막하자는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겠나 싶기는 한데요. 정말 점점 이렇게 이상해지는 잘못된 팬덤 문화는 부디 없어져야 하고 요즘 시대는 과학이 엄청 발전을 해서 범죄를 짓고 그걸 숨기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을 김호중은 아마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인데 아니 소변 검사로 음주한 시간대까지 밝혀낼 줄이야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거짓말로 사건을 가리고 속이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인데 아무튼 김호중은 크게 후회하고 반성해도 너무 늦었고 그간 어떻게든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여줬던 그 뻔뻔함의 민심은 대노하고 말았죠. 그러니 김호중이 이제 와서 어떠한 참회와 반성을 하더라도 그 실망감과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고 법원은 괘씸죄까지 적용시켜서 엄벌에 처해야만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를 조금 가라앉혀 주지 싶은데요. 음주 운전했다고 행불됐다가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난 홍길동 같은 이창명의 전철을 따라가려 하더니 반성이나 참회는커녕 콘서트까지 강행한 이 정도로 철면피 짓거리는 가히 역대급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창명처럼 일단 버티기로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검찰총장 대행 출신의 고가의 변호사를 앞세웠지만 이창명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징역살이는 면했지만 연예계에서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연예인에게 특별한 윤리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도덕군자일 필요는 없지만 평범한 사람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책임감 같은 것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충돌 차량의 앞부분이 공중으로 들썩일 만큼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그 순간 김호중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때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살펴봐야 한다는 양심 같은 것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는 콘서트 무대에서 이번 일을 풀리지 않는 숙제라면서 바깥에 김호중이 있고 무대에 김호중이 있는데 무대에 김호중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고 하니 밖에 있는 양아치 같은 김호중은 있고 무대에 있는 김호중만 바라보라는 말인지 이 무슨 궤변인가요?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모의했던 사람들과 함께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고 김호중뿐만 아니라 소속사 대표 본부장도 함께 구속이 되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될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 뉴스를 처음 보면서 제발 거짓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팬들을 향해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처벌을 받은 후에도 팬들은 곁에 남아서 응원을 해줄 것이기 때문인데요. 바람 잘 날 없는 김호중의 인생은 데뷔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지만 논란마다 사실이다 혹은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를 팬들은 굳건한 팬덤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죠. 비행 청소년에서 성악가로, 무명 가수에서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로 새롭게 태어난 삶의 굴곡만큼이나 휘몰아치는 이번 논란을 넘기고 그는 어떤 성장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